오늘 드디어 12번째 초급 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길면 긴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과정을 가기까지는 조금 부족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게 분명히 있으리라. 그리고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했던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내용들만 잘 이해하셔도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들 정도까지 그렇게 부족함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너무 많은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문 초급 과정에서는 분명한 목표치가 있어요. 그 목표치를 오늘 잠깐 종합해드리고,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그 목표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성장을 이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급 입문 과정에서는 음악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목표치로 삼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게이름인데요. 일단 음악은 음을 중심으로 창작을 하고 그것을 연주하면서 감상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게이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이름의 메인 7개와 반음 5개 해서 12개의 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연 내가 기타로 연주할 수 있는가. 제가 두 옥타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총 남녀 키 기준까지 17자리라고 했죠. 기타가 스스로 내는 개방연의 소리 6자리를 포함해서 17자리인데, 내가 직접 손으로 연주해야 되는 자리는 11자리가 된다. 이런 목표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할 때 정확한 박자의 게이름을 연주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연습과 시간 투자를 통해서만 원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고요. 근데 이 게이름은 또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기타를 오히려 즐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주까지의 목표를 두지는 마시고, 어떤 게이름이 내 기타 지판의 어느 자리에 있다라는 정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양궁 선수들이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내가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연주라고 비교한다면 내가 원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아는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게이름의 관계는 정확하게 게이름의 서로의 그 관계성을 이해하면서 기타로 표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기타의 자리를 아는가, 요 정도 선에서만 내가 목표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연습해 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게이름과 관련해서는 기타가 개방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이름의 관계, 그래서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미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 튜닝의 조건과 게이름의 거리 원리에 의해서 연주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외운다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그리고 숙련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연습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름도 암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의 개념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인데요. 코드는 화음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게끔의 그 정도의 기초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코드는 무엇을 코드라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음을 중심으로 해서 3도씩 3개의 게이름을 쌓아 놓는 것을 기본 코드를 하는데, 거기에는 근음부터 첫 번째 오는 가운데 음이 단 3도일 때, 짧은 3도일 때는 그것을 마이너 코드라고 하고, 그것이 긴 3도일 때는 메이저 코드라고 한다. 이런 구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코드는 장조와 단조,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저와 마이너가 있는데, 그런 표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배우셨겠고, 원리가 가운데 음이 근음부터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성질이
규정 지어진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드는 하나의 코드만 가지고 노래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족 코드라고 명명했던 3개의 코드가 이루어져야 한 노래를 완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아빠 코드인 1도, 그리고 토닉 코드라고 했죠.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엄마 코드라고 했고, 그것이 곧 4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트 5도의 코드는 애기 코드라고 제가 명명을 했죠.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대로 1, 4, 5의 구성으로 가지고 그 노래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최소 3개의 화음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코드가 어떤 계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악보가 혹시 코드가 없는 악보를 접하더라도 내가 편하게 코드를 만들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왕 가족 코드를 이해하셨다면은 일단 역할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노래의 시작과 마지막은 토닉 코드, 아빠 코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반마침일 때는 도미넌트, 애기 코드가 진행을 하고, 다시 코러스 부분, 클라이막스인 이런 부분들은 서브 도미넌트, 4도의 코드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이 일단 노래를 먼저 이해하고 노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영역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래도 장단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코드를 어떤 코드를 적용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노래는 우리가 암기했던 그런 암기 사항에 준해서 어떤 코드가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장단조가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코드를 적용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상들 잘 보시고, 일단 코드든 노래든 장조인 경우는 밝고 희망차고 그리고 비전 있고 신나게 불러라,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코드 역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마이너의 노래는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애틋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 해당되는 단조, 소위 말하는 마이너 코드는 역시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성음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다 신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음악의 즐거움들, 숨어있는 비밀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나가면서 체험하는 것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악의 3요소 중에 이제 박자라고 있죠. 리듬이라고 하는 박자가 있는데, 이 박자는 어쩌면 음악의 최상위법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